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방송해도 된다고 해서 벗었습니다. 네. 아무튼 캠프 윤석열 캠프가 승리를 거뒀는데, 네. 김용남 의원님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김용남 의원님도 8위 때? 근심이 하이에나? 가득한 게 아니고요. 8위 때는 하이에나?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잖아요. 경선 결과가. 예. 근데 그날은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네. 그 축하주를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좀 달리는 바람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들은 너무 많이 달려요. 술을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너무 많이 달리세요. 윤 후보도 많이 먹고, 우리 후보님이래. 저기 특보님도 많이 드시고. 이제 특보 잘린 거야. 해산됐잖아요. 회사인데요? 예, 캠프는 오늘 해산되고. 오후에 해단식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직. 아니, 다시 꾸려지겠죠. 그렇죠. 아니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까? 특별히 왕자 그 사건을 막은 사람은 다 지금 그렇지. 손가락 혁명으로 막은 사람은 김용남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예? 경선 때 열일한 분들은 네. 본 캠프에서는 배제되죠. 그게 법칙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윤석열 캠프를 지금껏 끌고 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다시 다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요. 정치가 참 이상한 게 이제 본 캠프가 꾸려지잖아. 네. 그럼 경선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좀 비키고, 중도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던 분들이 말하자면 중도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코어들은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가 실현되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니 배제해 주시면 고맙죠 뭐. 아이고 또 무슨 또 그런 소리. 무슨 말도. 8825님께서 우리 용남이 형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용남이 형. 네, 자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근데 홍준표 의원이 깨끗하게 승복한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 나오는 게 둘 중 하나는 감옥한다, 이회창 지지율 폭락한 거 봐라, 아직 멀었다 얘기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냥 속 시원하게 와 뒤끝 장렬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결국엔 합류하실 겁니다. 결국에는요. 네. 결국에 합류할까요? 홍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거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이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팀 정신하고 별개일 겁니다. 자, 정치인의 심리는 또 우리 최민희 의원이 또 전문가죠. 우선 저는 홍준표 후보의 말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손에 맡겨진 대선이다는 시각은 동의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전혀 풀지 못하고 껄핏하면 이게 고발하고, 그래서 이게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이게 지금 여야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의 칼날 위에 두 후보가 서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과연 정치권이 잘하고 있나,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옥 갈 거다. 네. 이거는 그냥 예측이신데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비리 대선이라고 얘기했고 한 명은 대통령 되고 한 명은 감옥 갈 거라고는 단언하시던데요. 네, 근데 저거는 뭐 그냥 약간 뒤끝 장렬 플러스 뭐 그게 섞여 있다고 보고, 근데 저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회창 후보 관련하여 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이 군대 안 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었지만 두 후보가 다 군대 안 간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지지 연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과거의 팩트를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께서 제가 민주당이 원팀으로 몸살을 앓을 때 제가 이거는 곧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래가 된 거고, 민주당은 제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게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을 하는데, 근데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민주당도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 결합조차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전 검사의 악연부터, 네. 그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쫓아낸 거잖아요. 공천 안 줘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공천 배제하고 쫓아내는 거는 정당에서는 불구대천 관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해서 선대위를 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갈수록 홍준표 의원의 말이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 깨끗이 승복했다가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 영입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내 중심으로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의지 표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선거요? 후보 중심으로 치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야죠. 선거는 당연히 후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선거의 그 성패 여부는 후보가 90%를 책임지는 거죠. 나머지 캠프에서 10% 정도를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결정 나거나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프 운영에 전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표가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후보가 줘야 되는 거죠. 네. 당대표도 사실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보다도 우선하는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던 캠프의 구성도 사실은 후보의 권한이고, 후보가 권한을 위임해 줘야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원래 조금 인연도 깊고 소위 얘기하는 궁합이 맞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 캠프를 꾸리거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적임자 중에 한 분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홍준표 의원도 좀 멀어지는 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어려워질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전권을 달라 얘기하면서 윤석열 자리 사냥꾼 선별 못하면 당선돼도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 딱 임명합니다. 이거 뭡니까? 정치는 우리가 흔히 여야의 권력 투쟁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부에서 더 치열한 건 네. 캠프 내부의 자리 다툼입니다. 그렇죠. 후보 되잖아요. 선대위 꾸릴 때까지 제가 진짜 뭐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데 늘 밀려나 본 입장에 저는 그게 더 잘 보였어요. 늘. 왜냐하면 저는 밀려날 때 그냥 밀려나지 안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워봤자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그 검사 출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잖아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뜻과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야 검찰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걸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소위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 때 혹은 하이에나로 얘기한 자리 사냥꾼들과 김종인 위원장의 뭐 팽팽한 뭐 그 신경전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권성동 비서실장을 임명함으로써 힘이
하이에나 떼들한테 가입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사실은 선거 캠프라는 게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네. 자기 돈 써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자리잖아요. 네. 아니 그걸 뭐 꼭 시켜달라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네. 인연 맞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꾸려지는 게 선거 캠프인데 그거를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잘못된 거네요. 표현을 사용한 거는 대단히 잘못한 네,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얘기하면 여기 좀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딴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만. 딴 얘기를 366 지금 주제가 이건데. 그렇죠. 3660님께서 홍준표 의원님 평소 비호감이었는데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선언 듣고 호감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뒤끝 있던데요. 아유, 홍준표 의원님은 뒤끝은 뭐 알아주죠. 대선 후보급입니다. 나이스 센텀보그님께서 홍준표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화합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탈당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요 의원님 사실 정치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캠프에서 비서실장 합디다. 그러더니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 무슨 장관 후보에도 오르고 종로 뭐 늘 종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요직을 맡는다는 게 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자봉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진짜 자봉들에게는 속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캠프에서 권성동 비서실장이 이제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분은 법무부 장관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의 그 자리 다툼이 심한 것은 미래에 자기가 권력의 지분을 나눠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렇죠. 인수에서 또 한 자리 또 하려고. 그래서 제가 김용남 우리 전 의원님도 잘라주면 좋죠. 이런 자세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라고요. 좀 거기 가서 투쟁해서 좀 뭔가 한 자리 하시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네. 팔 비틀고요. 저기 누구지 윤 후보 발목알지를 이렇게 그렇죠. 잡아가지고 얼른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아니 근데 와이프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애들 아무데도 한 2년 동안 이건 너무 못 낭만적인 데려갔으니까. 지금 접근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저 해맑은 거예요. 네, 안 돼요. 호기심을 그 자리는 선대위는 나한테 뭘 줄까 이 얘기를 더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아무데도 못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화낼 것 같아요. 아니 그 3월 9일 이후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케미는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와 케미 그리고 홍준표는요. 또 그다음에 안철수는요. 김동연은요. 어찌해야 될지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잠시 후에 6시에 2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네. 2부에서 저희들은 다시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5살 우혁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양육에 대한 지식과 우혁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요. 이를 안쓰럽게 생각한 주변의 관심 덕분에 최근 우혁이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검진도 받았는데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금세 회복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우혁이가 살고 있는 복지시설이 국가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서 재활치료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혁이가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추워지면서 비 소식도 잦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 때문에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겠고요. 이 때문에 서해상에 구름대가 만들어져 비 소식이 좀 자주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 강풍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해안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제주도 지방은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 지방과 울릉도 독도, 전라남도의 흑산도, 홍도는 강풍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강원도 산지를 중심으로 태풍 못지않은 아주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은 기온 탓에 높은 산지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산지의 경우 3에서 8cm나 되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강원도 내륙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 산지 역시 1에서 5cm가량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상 4도, 대구, 울산 5도, 광주, 부산 7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서울 9도를 비롯해 전국 8도에서 15도의 분포로 당분간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5.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40만 4천 명분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는 기본 접종만 한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악화 위험이 80~9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량용 요소수 통관검사 시간을 기존 20일 이상에서 3에서 5일로 단축, 최대한 시장이 빨리 풀릴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기업이 부도나니까 15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재부가 국민들한텐 돈 25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것을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춥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엔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최동률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시사평론 참 잘하십니다. 멋져요.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몇 살이세요? 네.
시사평론 말고 인생평론은 더 잘하고요. 인생 상담은 더 잘합니다. 박종성님께서 근데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네.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니 저 나이 초월. 또의 초월. 네. 나이 초월. 다 초월이에요. 네, 다 초월. 네. 요새 네 많이 네. 네. 외로워하십니다. 박종성님께서 정치인이 무료 봉사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4988님 이제 이준석 효과 사라지나요? 얘기하는데 참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또 그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참 걱정이에요. 뭐 좀 우선 저는 이준석 대표는 네. 정말 국민의힘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존재 자체가 자칫 어르신 정당, 검사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국민의힘을 그냥 신선하게 느껴져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거의 시사평론계에서 10년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내공도 있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 같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서 소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죠. 누구랑?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랑. 네. 한 팀 아닌가요? 한 팀은 화학적 결합 돼야 된다니까요. 팀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 제 말씀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그렇죠. 거죠. 네, 지금 뭐 한 팀인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복주머니 이렇게 2개 주던데 그 안에 초콜릿 들어 있나요? 뭐가 제가 들어있었습니까? 보기에는 하나는 열심히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꼭 이기세요.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그 정도 애교? 네. 왜냐하면 네. 선거에 왕도 없거든요. 그럼요. 거기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래서 김용남 네. 의원님이 공보 미디어 특보 단장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저걸 저렇게 받아쳐야지. 그렇지. 거기에 뭐 대단한 거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왕자 논란 이후에는 그 비단 주머니 얘기하는 건 실수예요. 네. 네, 그런데 저렇게 받아치면 신선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8078님께서 왜 국민의힘은 전부 밖에서 데려오나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능력자 없나요? 김용남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는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누리고 있죠. 그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바 이낙연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은 첫사랑이다. 그래서 오래 간다. 최소 한 달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2030의 사랑은 첫사랑이기보단 풋사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오래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풋사랑, 첫사랑, 풋사랑 이게 조금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첫사랑은 네. 지금도 주진우 기자도 첫사랑에 가슴 메일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얘기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컨벤션 효과는 내가 보기에는 길어야 3일이다. 3일이다. 네, 두고 보십시오. 3일이요? 네, 3일. 오, 김용남. 컨벤션 효과 확실히 있죠. 네. 왜냐하면 딱 경선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한 15% 내외 받던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윤석열 후보로 옮겨오면서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12% 내지는 15%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3일입니다. 3일보다 훨씬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봐줘서 3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7775님께서 정치 멀미가 납니다. 여론조사 좀 중단해 주세요. 나락골이 하루살이처럼 이게 뭡니까? 수치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인지 아무튼 차이가 10여 %에서 줄었다 이렇게까지는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캠프 다시 공식 그 선대위를 꾸려야죠. 네. 그리고 그동안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사실은
거의 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캠프 규모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질 거고 광화문 쪽에 있던 캠프도 여의도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뭐 이래저래 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네. 사람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또 이게 사공이 많아지는 건데. 캠프는요, 어떤 캠프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다가 질서가 생기면 끝나, 선거가. 그게 그렇죠. 캠프의 법칙입니다. 아, 그래요? 선발 맞추다가 딱 맞을 때 되면 끝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며칠이 부족했어. 네. 며칠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따라잡았다. 다 그 얘기를 해요. 그 후보들이. 얘기죠. 네. 진 후보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광주는 가십니까? 예. 10일 그리고 11일은 봉하마을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네. 잡혔죠. 이렇게 다녀오신다고요? 네. 봉하마을도 가세요? 네. 네. 효과가 있을까요? 광주 봉하마을? 꼭 효과를 뭐 노리고 간다기보다는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네. 전국 어디나 다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찾아뵙고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진정성. 진정성이요? 네. 그 진정성의 핵심은 네. 이 사안을 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이 과연 정치를 잘했냐. 네. 요 발언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아니 그 얘기가 또 문제고 또 개사과에서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그렇지. 나왔는데 다시 진정성? 그 50 관련 발언은 사실은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의 기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그 전두환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김재익 수석을 예를 들면서 뭐 성향이나 뭐 이걸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라서 그걸 설명드리고 네. 아니 그게 해야죠. 그러면 A 수석 하나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게 문제인데 중요한 건 지금 광주 시민들은 계란은 절대 안 던지겠다. 이용당하기 싫다. 뭐를 준비했냐. 사과를 드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능력 있는 김용남은 어떻게 쓸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저희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재명과 윤석열 본격적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공방 이어지고요. 1대1 회동은 성사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검사 출신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만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건 본인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본인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심각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심각해요? 어쨌든 후보들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토론회도 있고 해서 어떤 후보가 만나서 정책을 조율하는 거는 사실상 상황상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꼭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생각해 보겠다였는데 안 하겠다는 뜻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제 생각에 도대체 만나서 후보들 간에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결정을 할 입장도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서로 공약을 조율할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만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렇고 저는 무조건 토론하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게 비리 대선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는 사람은 뭐 감옥 간다. 이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발사주 선거 개입 의혹 있고요. 두 번째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소윤 대윤의 비리 혐의 은폐 정황. 세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아내 혐의. 나중에 검찰이 혹시 은폐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장모가 양평에서 아파트 사업 특혜 받아서 800억 폭리 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비리 혐의는 더 많이 받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하신 말씀은 거두어 들이심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50조를 그러니까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 50조를 이재명 재난지원금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자기 윤 후보는 더 크게 50조 크게 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일단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윤석열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해 일단은 보세요. 뭔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관제 비리 의혹이고 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비리 어떻게 의혹이고 만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정말 심각하죠. 뭐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네. 성남시 백현동도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로 묶여있던 땅을 4단계를 상향해서 준주거지로 풀어주면서 그거를 100% 임대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했다가 그걸 나머지 다 없애버렸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10%만 남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3,400억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거기서 70억을 받아갔습니다. 김인섭 씨라고. 잠시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위례지구도 있죠. 지금 도지사 된 이후에는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그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의원님. 완전히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100만 원, 그 52조가 들죠. 근데 이제는 약간 말이 바뀌어서 25만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지급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연말 전에 그러면 추경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월급이 한 푼도 깎인 적이 없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임직원들이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 돈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 거의 폐업 직전까지 다 가 있는 아니면 상당 부분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몰아주는 게 맞죠. 네, 저는 우선 김용남 전 의원님을 가짜뉴스 살포 대마왕으로 임명합니다. 갑자기 왜 또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러시다가. 백현동 아니 이 부분은 네. 백현동 관련하여선 이게 식품연구원의 부지였기 때문에 예. 국토부 요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이 그냥 기사 쓴 게 다 팩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이재명의 비리 혐의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짜뉴스 살포 대마왕으로 그냥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저는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하던 사람이 70억 받아간 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아니요. 그 70억을 받아갔으면 그 검찰 조사하세요. 검찰이 조사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비리다 뭐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와 어떤 연관이 있다가 나와야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아 연관이 없어요?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그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지면 이재명 후보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거 조직이라는 건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엄청 많이 두거든요. 경기도도 엄청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그 인연을 가지고 다 엮으면 끝이 없죠. 아니 그 아파트 허가 내준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어떻게 연관이 근데 없어요? 그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내줬다는 행정행위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꼬릅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예측하고 예를 들면 A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그 무슨 사업에 뭐 개입해서 뭐 이건 사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비리 혐의를 할 거니까 이 사람은 빼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저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최 의원님 오늘 정말 우기시네. 아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않아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이재명 후보는 해명했으나 국토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밝혔어요 이미.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요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그 국토부와 이 공적으로 주고받은 문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과 국토부 직원들이 만나서 조율한 것이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지원금 얘기하려고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네. 뉴스외전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50조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하자니까 지금 하자.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지금 그 당무의 일부를 후보가 가져가기로 국민의힘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이 손실보상 전액 지원을 여야가 즉시 논의해서 지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추경 또 해요? 올해 아니, 추경을 그러니까. 벌써 3번이나 했는데 그럼 아니, 네 번째 그러니까. 추경을 또 해요? 지금 즉시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 아직 안 끝났거든요. 추경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에 넣어서 1월에 그냥 해버리자. 이미 예산안은 내년도 604조 원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넘어와 있으면 그거 여기다가 하나도 안 50조를 또 고칩니까? 집어넣어요? 아니죠. 그거는 야당이 늘 주장했듯이 기재부가 짠 예산이 그게 곧 대한민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치잖아요. 이 예결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들여다봐서 차단할 돈은 찾아내고 삭감할 거면 삭감해서 지금 제일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50조 편성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뭐하러 대선 이후에 이거를 대통령이 50조 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넣자. 너무 좋은 제안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뭐 604조짜리 예산에다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었는데 거기다가 50조 넣는 거는 아니지. 저는 이거는 뺄 거를 빼면 아예 불가능한 저는 계산 아닐 것 같은데. 같은데요. 저는 50조면요. 이게 과거에. 말이 쉽지. 50조 같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이미 올라와서 심의가 진행 중인 예산에다가 50조를 추가로 넣자는 거는 그건 가능하죠. 글쎄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께 여쭙고 싶은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50조 편성해. 기재부 국회에 보내. 이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더 올해 어렵잖아요. 3번에 걸쳐서 벌써 추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윤석열 그거. 후보의 얘기는 3월 9일 날 본인이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그러니까 50조짜리 추경을 해야겠죠. 내년 그러니까요. 봄에. 그럴 거 왜 그렇게 하냐고. 미리 좀 룸을 만들어 놓지. 아니 이미 올해 3번이나 했는데요. 네 번째 추경을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고 추경이 50조를 아니라 또. 내년 예산 심의를 잘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룰을 좀 넓게 만들어 놓는 게 의원님 그건 현명한 불가능합니다. 것 같다. 지금 기존 예산에다가 50조를 추가하는 지원금 건. 문제도 또 50조 얘기도 그만하자고. 50조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다 만회가 될까요? 이것도 걱정이고요. 예. 아무튼 기재부 장관하고 윤석열 후보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50조 얘기하면 아유 또 다른 말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항상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엔 된다고 또 바뀌시잖아요, 입장이.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나 대통령 뜻에도.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지원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걸 빨리 해서 빨리 드리자. 뭐 이건 저는 그 송영길 최민희 대표 의원은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지금 하자는 거고 네. 지금 김영남 의원 얘기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50조 주겠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 올해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니요. 지금 내년 초 소상공인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2조 7천억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정말 적잖아요. 그거를 한 50조로 늘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조금 빼고 넣고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그건 필요 반대가 없다는 아니라 거는 이거 먼저 인정하시는 해도 거죠?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이거 하고 할게요. 또 하자. 그거는 이두 뭐 분들이 나중 얘기다. 토론해가지고 누구 이기는 사람한테 이기는 사람 생각대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 최민희 의원께서 4% 격차로 줄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11월 6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선 가능성은 44%로 4%나 높더라고요. 그 이 후보가. 4%에 대해서는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KBS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다 법대로 합니다. 15%짜리는 왜 설명 안 해주세요? 15%짜리는 더 그만해요. 이제 나가세요. 이제 가세요. 자, 이제 막 쫓아내요. 이제는.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을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